시청자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말이네요. 네. 자, 3월도 첫 주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김용민 TV 시청하면서 김용민 TV 구독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김어준을 비판하더니 한 4,000명 빠졌어요. 예, 여러분 다시 구독자가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구독하지 않으면서 김용민 TV 시청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지금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김용민 TV가 더욱더 확산이 되는 것이고요. 뉴 이재명이 더욱더 그 뿌리가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런 거 제가 웬만해서는 요청하지 않는데, 김용민 TV가 2018년 시작한 이래 순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는 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만 단위로 빠졌어요. 만 단위로. 김어준도 그렇게 빠졌는데 김용민 TV는 한 4,000선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구독자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만 목전에 두고 4,000이 빠졌어요. 자, 여러분 90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시는데 이 비나 눈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하는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쌓이겠다는 예보입니다. 15cm까지 쌓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현재 영상 1도인데 낮 최고 기온은 4도가 될 전망입니다. 자, 중동 사태로 기름 가격이 크게 치솟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가격 지정제의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밤사이 원달러 환율도 1,482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금융시장의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부터 볼까요? 네,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중동 사태와 관련해 대책 회의가 없었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국정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관계장관 비상점검 회의와 국무회의, 재외공관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재외국민 보호와 안보, 경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비상대응반과 외교부 상황점검회의도 가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국민 혼선을 부를 수 있다며 언론에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어준 씨와 김민석 총리의 갈등은 과거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둘러싸고도 이어진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김민석 총리의 발목을 잡지요? 김어준 씨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당대표 후보로 나올 것 같으니까 정청래 대표의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일까요? 참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 김어준 씨가 자신은 반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최고 참모인 국무총리의 발목을 잡는데 반명이 아니다.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 오늘 김어준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잠시 후에 또 소상히 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평택 오산 기지에 다른 기지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 추가로 이동하고 C-17, C-5 대형 수송기도 배치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훈련일 가능성도 있지만 중동 차출 준비일 가능성도 보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방공 미사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방산업체와 긴급 대책 회의를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패트리엇 등 전력이 실제로 이동할 경우 북한 미사일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같은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자, MBC 보도를 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격화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파견된 국내 방산업체 직원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LIG 넥스원은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공2 운용 교육을 위해서 현재 약 40명의 직원을 보냈는데 일부가 군사작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동조합이 귀국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안전장비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군 부대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LIG 넥스원은 군사작전 동원 의혹을 부인하면서 직원들은 안전지역으로 대피한 상태고 귀국 경로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작전에 동원됐다면 우리가 참전한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LIG가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미국 국무부의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 미국 국무부의 이 디솜브레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왔을 때 우리 정부와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란 공습 이후에도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북 정책 말하자면 비핵화지요. 미국 국방부는 이란 핵 문제 대응이 북한에도 일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백악관은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긴밀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이 입장 변화를 하지 않으면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뭐 하여튼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고 있고 또 이란전의 깊은 수렁에 미국이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은 대화의 자리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더욱 이 북한 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 기조를 유지한다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증거 편집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가운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제외한 채 일부만 발췌해서 수사와 공소 제기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검사는 말이죠. 자기들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즉 피고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모든 증거를 다 재판부에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객관의 의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제외한 채 증거를 수사와 공소에 썼다는 거예요. 특히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사이에 메시지에서 통계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장이 빠진 채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보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질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을 뿐이지 뭐 객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그래요. 윤석열 검찰의 윤석열 정권의 종특 아니겠습니까? 이런 윤석열을 찬양하고 단군 이래 최고의 검사라고 추켜 세운 인간들이 민주 진영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입니까? 자, 오늘 아침 TV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보시죠. 소형 선박으로 보이는 물체가 바다를 가로질러 유조선과 충돌하며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란이 선박 공격을 위협해온 호르무즈 해협 안쪽 이라크 앞바다로 폭발물을 실은 이란의 원격 조종 선박으로 외신은 추정했습니다. 이란도 걸프해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바레인의 정유시설을 비롯해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에 20번째 일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까지 이란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2,598원, 경유는 2,240원입니다. 차로 10분 남짓 근처 주유소들도 비슷한 가격. 대로를 사이에 두고 휘발유값 2,000원 주유소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서울 바로 밖 그나마 값이 싼 교외 주유소엔 기름을 채워두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가 가격이 보편적으로 좀 저가예요. 이게 어떤 기간을 두고 이게 연동제가 있을 텐데 네. 갑자기 오르는 것도 이상해요.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34원, 하루 만에 56원 올랐습니다. 하루 전 이미 50원 넘게 올라 평균 1,800원을 돌파한 서울의 경우 또 다시 46원 더 올라 1,88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1,811원으로 한때 전날보다 80원 넘게 오르면서 휘발유보다 상승세가 더 가파랐습니다. 이틀간 1150포인트나 떨어졌던 코스피는 오늘 개장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국제 유가 급등세도 진정되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겁니다. 개별 주식이 10% 이상 급등할 때 나오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인해 개장과 함께 72개 종목 가격이 일시적으로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5분간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끝에 코스피는 어제보다 490포인트, 9.6% 급등한 5,58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대, 상승률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이며 1,10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도 8원 내려 1,46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 추세를 보이지 않은 부분들, 장기화되는 부분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투심을 좀 회복시킨. 급락 공포는 다소 진정됐지만 극심한 변동성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직후 국민에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직격한 뒤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거취 표명하라고 사퇴 압박 나섰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여권 일각에서 탄핵소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역대 최단 기간인 42일 만에 물러난 박영재 전 법원 행정처장의 후임 임명은 미뤄지며 사법행정은 기우종 차장의 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차일피일 미뤄져 곳곳에 빈자리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일 때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던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에 복귀하면서 재판부는 그나마 결혼 없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뤄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는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제청권자인 대법원 사이 기싸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